한 봉지의 감자칩이 사라질 때 동네의 어둠이 깨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호의 사라진 감자칩입니다. 편안히 라디오처럼 들어주세요. 이건 이웃의 밤일 수도 있고 당신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주말 야간 근무하던 영호가 사라진 감자칩 하나에서 시작된 단서들을 따라가다 수진과 재회하고 곽 형사의 집요한 수사와 정밀 감식, 뜻밖의 배후와 이중 범인의 실체를 밝혀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편의점의 밤을 지키고 있었어요. 갓 구운 고구마 냄새와 냉장고의 허밍 소리만 가득했죠. 영호,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네. 맞아요. 강추위 때문에 사람들 외출을 꺼리는가 봐요. 그래도 야간 근무는 밤에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이상하네요. 진열대에서 감자칩 한 봉이 사라졌어요. 감자칩이요? 그냥 한 봉. 마감 전인데 계산대 기록에도 없고 CCTV에도 획기적인 장면은 안 보였어요. 처음엔 사소한 일 같았죠. 한 봉지 감자칩이라 누가 훔쳐갔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포장지가 있던 자리에 희미한 기름 자국과 작은 붉은 얼룩이 묻어 있었거든요. 붉은 얼룩. 핏자국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죠. 그건 단순한 도난 사건이 아님을 알려주는 불길한 단서였어요. 그날 밤 수진 씨가 가게에 들어왔어요. 수진 씨요? 네. 늘 창가에 앉던 그분. 50대 조용한 분이죠. 오늘은 표정이 달랐어요. 초점이 흐리고 손이 떨리는 듯 했죠. 영호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수진 씨. 수진 씨는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영호 씨, 혹시 저 감자칩을 본 적 있나요? 네. 영호는 어리둥절했죠. 그게요. 진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수진 씨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게 제 것 같아요. 그 말이 우리의 귓가에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녀가 감자칩 주인이라고. 수진은 조용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오래전에 아들이 좋아하던 과자였어요. 그게 왜요? 영호가 물었죠. 그날 밤 아들이 들고 나간 과자였어요. 그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죠. 그 말이 무거웠어요. 집안의 오래된 상처가 작은 물건을 통해 살아나는 순간이었죠. 우린 사건을 가볍게 넘기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곽 형사님을 찾았죠. 곽 형사는 은퇴한 시니어 형사예요. 촉이 남아있는 분이죠. 감자칩 한 봉으로 사건을 키울 생각인가? 하고 묻는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분석하고 있었어요. 보여봐라 하고는 포장지 있던 자리를 살펴보더니 이 자국은 단순한 기름 얼룩이 아니구나라고 했어요. 곽 형사는 CCTV를 보자고 했어요. 근처 CCTV를 확인하면 뭔가 남아있을 거라 했죠. 우리는 화면을 돌려보았어요. 하지만 폭설이 예보되던 그 주말 몇몇 카메라는 눈으로 반쯤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 12시 전후의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남자가 편의점 앞을 맴돌다가 잠깐 문을 들여다보고 이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계산대 근처를 훑는 장면이었죠. 준호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20대 알바생이고 평소엔 사소한 것들에도 웃고 떠드는 젊은이였죠. 그런데 그날은 목소리가 낮고 눈이 자주 바뀌었어요. 영호는 준호를 불러 살짝 물었죠. 준호, 그날 밤 뭐 했어? 준호는 어색하게 웃다가 그냥 청소했어요. 밤새 정리하다 보니 바빴죠 라고 말했어요. 그 말투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우린 포장지 있던 흔적을 정밀 감식 의뢰했습니다. 곽 형사는 소속이 아니라도 아는 사람을 통해 샘플을 보낼 수 있었죠. 정밀 감식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왔습니다. 샘플에서 검출된 미세한 DNA와 섬유, 그리고 고유 번호의 흔적 같은 것들이 보고되었죠. 그중 하나가 충격적이었어요. 샘플의 미세 DNA는 오래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의 피해자와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죠.
그 소식은 우리를 더욱 몰아붙였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걸까? 곽 형사는 오래된 실종 사건 파일을 꺼냈어요. 수년 전 골목에서 사라진 젊은이들, 그리고 그 주변을 맴돌던 수상한 인물들. 파일 속 이름들, 날짜들, 차량 번호 일부가 현재의 단서와 묘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우린 CCTV를 더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눈 때문에 흐려진 화면을 보정해보니 의외의 장면이 나타났어요. 편의점 앞에서 서성이던 남자가 허리를 숙여 뭔가를 챙기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듯한 실루엣이 보였죠. 그 모습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신호처럼 보였지요. 우리는 그 남성의 발걸음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상가 골목을 지나 오래된 공구상 앞을 맴돌더군요. 그 공구상 주인은 낮엔 친절했지만 밤엔 문이 굳게 잠겨 있었어요. 우리는 그 집 주변을 조사했고 곽 형사는 그 집의 과거 거래 기록을 들여다보았죠. 거기서 한 가지 단서가 나왔어요. 특정 날짜에 큰 구매가 이루어졌고 그 자금을 추적하면 의외의 연결고리가 나왔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손의 존재를 암시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잘 몰랐지만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가였죠. 곽 형사는 말했습니다. 큰손이어도 흔적은 남는다고. 우리는 그의 이름을 감정 결과와 비교했고 몇몇 지문과 계좌 거래 내역이 겹치기 시작했죠. 이때까지도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는 점점 더 복잡한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한 사람의 원한, 그리고 그 원한을 이용한 누군가의 이익. 그렇게 연결고리가 드러났죠. 우린 이제 두 축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작은 실체를 조종한 자, 그리고 뒤에서 그것을 이용한 큰손. 준호는 점점 더 불안해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어떤 밤의 상황을 겨우 털어놓았죠. 그날 저 사람이 다가와서 뭔가를 내밀었어요. 돈이었나? 상자 같은 거였나? 제가 손을 대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겁이 나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그는 명확히 말하진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우리는 현장을 체계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창고, 상가 뒷골목, 쓰레기 더미, 오래된 트럭까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작은 단서를 발견했어요. 포장지 조각에 묻어있던 잔여물이 특정 화학물질과 반응했고 이는 공구상에서 취급하는 특정 윤활유와 일치했죠. 그건 누군가 물건을 손질하거나 보수하면서 흔적을 남겼다는 뜻이에요. 곽 형사는 그 증거를 들고 공구상 주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는 처음엔 버텼지만 하나씩 들이밀자 결국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그냥 물건을 팔았을 뿐입니다라며 방어했지만 낡은 트럭의 연료 수급 기록과 특정 도매상과의 거래 내역이 드러나며 그의 말은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큰손의 연결고리를 좁혔습니다. 그 사람은 지역 개발권과 특정 상가의 매입에 관여하던 자였고 여러 사람의 불만을 샀죠. 원한은 주로 소외된 이들에게서 나왔고 그 원한을 이용해 범죄가 조직된 거였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반전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는 정밀 검사에서 검출된 미세 섬유를 추적했는데 그 섬유의 출처는 준호가 일하던 웨이스트백 내부의 재질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준호의 물건이 사건 현장과 연결된 것이죠.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준호는 왜 그런 섬유가 자신의 가방에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었고 결국 밤중에 거래에서 받은 물건을 잠깐 넣어둔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어요. 나는 단지 전달자였을 뿐이라며 울먹였죠. 그가 말하길 큰손의 측근이 준호를 이용해 작은 일들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냥 옮겨달라, 이거 좀 버려달라 같은 일들이었죠. 곽 형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기물절도가 아니다. 누군가는 계획했고 조직은 그걸 은폐하려 했다. 우리는 모든 조각을 모아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조사는 한층 강화되었고 어느 순간 큰손의 이름이 공개될 위기에 놓였죠.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이였고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가 연루되면 사건은 더 복잡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치밀하게 흔적을 지우려 했고 준호 같은 약한 고리를 이용한 거였죠. 우린 모든 증거를 들고 결정적인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곽 형사와 함께 경찰 감식팀의 지원을 받아 현장 재구성도 진행했죠. 감식 결과와 CCTV 보정, 금융거래 기록까지 한데 모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직접 큰손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눈발이 잦아든 날이었지만 우리 마음은 긴장으로 얼어붙었죠.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그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고개를 들고 우리를 보며 미소를 지었죠. 뭘 원하느냐?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증거들을 하나씩 펼쳐 보였어요. 화학 성분, 감식 결과, DNA,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준호의 진술. 그가 처음엔 부인했지만 곽 형사는 침착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이용했나?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지시한 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 순간 또 다른 반전이 왔습니다. 그가 지목한 사람들은 예상 밖이었어요. 마을에 존경받는 인사, 교회 관리인, 동네의 자성과 같은 이들이었죠. 그 진술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권력과 돈은 때로 사람을 눈멀게 한다는 걸 우리는 확인했죠. 우린 조직의 구조를 한 겹씩 벗겨냈습니다. 지시자와 실행자, 중간 연결자들, 그리고 사후 정리까지. 모두의 흔적을 정확하게 확인했고 CCTV와 금융 기록까지 확보했어요. 감식팀의 리포트는 결정적이었습니다. 미세물질, 송금, 접촉 흔적,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을 이루었죠. 결정적 장면은 큰손의 차고에서 발견된 작은 저장고였습니다. 그곳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감자칩 봉투와 유사한 포장지가 덜어 있었죠. 우리는 그 수거품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누군가 장기간에 걸쳐 이런 식으로 작은 사건을 조직했음을 알 수 있었죠. 한겨울 공터에선 바람이 소리 없이 울었어요. 곽 형사는 서류 뭉치를 펴놓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포장지의 기름 자국, 이 잔여 화학물질, 저 영수증의 이체 기록, 시간과 장소가 모두 맞아떨어집니다. 그는 증거를 하나씩 큰손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피눈물처럼 차가운 눈송이가 떨어졌죠. 큰손은 처음엔 어깨를 펴고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내게 무슨 소리냐는 듯이요. 곽 형사는 그 표정을 가만히 보더니 태어남은 증거 앞에선 오래 못 갑니다라고 낮게 말했어요. 곽 형사는 CCTV 보정 영상을 대령했습니다. 눈발 때문에 흐리던 화면이 보정으로 점점 선명해졌죠. 화면 속엔 큰손 근처를 지나는 차량, 그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들, 손에 쥔 작은 상자들이 보였습니다. 상자엔 포장지와 동일한 성분이 남아 있었어요. 큰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화면 속 자신의 손에 머물렀죠. 다음으로 곽 형사는 통장 이체 내역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날짜, 이 시간에 이체가 있었습니다. 수십 건의 소액이 한 계좌로 흘러들어갔고 그 계좌는 중간자의 계좌와 연결됩니다. 중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고 작은 몸짓들로 서로의 눈치를 보았죠. 큰손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되느냐고 소리치려 했지만 다음 서류가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감식팀은 편의점에서 나온 미세물질과 큰손, 사무실의 저장고에서 나온 물질이 일치한다고 보고했어요. 곽 형사는 조용히 물었죠. 이 물질을 설명할 수 있나? 큰손은 변명하려 했지만 수사 결과는 차갑게 그의 말을 부셔버렸습니다. 이 물질은 당신이 관리하던 창고 물품과 일치합니다. 그때였어요. 한 경미한 실수였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큰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추출된 음성 파일이었어요. 녹음된 대화 속에서
큰손은 분명히 오늘 처리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큰손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곽 형사는 마지막으로 큰손을 직접 마주했습니다. 당신이 지시했나? 큰손은 처음엔 침묵했지만 곽 형사의 강한 눈빛 앞에 말을 잇기 시작했어요. 나는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를 이용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주변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번엔 중간자들 차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둘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돈을 받았고 명령을 수행했다. 누가 시켰느냐 하면 그 호명은 또 다른 이름으로 이어졌죠. 곽 형사는 적잖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결고리가 더 크구나라는 듯이요. 그러자 큰손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국 숨을 죽이고 말했어요. 내가 시켰다. 나는 사업을 지키고 싶었다. 오래 쌓인 원한과 손실이 있었고 그걸 갚고 싶었다. 그 고백은 허탈하고도 무서운 진실이었어요. 명분을 대었지만 결국 사람을 이용해 사적 복수를 한 셈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중간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자백했습니다. 누군가는 물건을 옮겼고 누군가는 포장지를 처리했고 또 누군가는 현장을 정리했죠. 준호의 이름도 거기서 드러났지만 준호는 피고용인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점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명령을 맡긴 자의 그림자 속에 있었죠. 법 집행은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고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큰손과 몇몇 중간자들이 수갑을 찾죠. 그들의 손목이 차가운 수갑에 닿자 누군가는 흐느꼈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곽 형사는 차분했습니다. 법이 모든 것을 판단할 것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모았고 진실을 드러냈다. 큰손은 멍하니 서 있다가 마지못해 경찰관에게 팔을 내밀었어요. 수사의 이후 절차는 치밀했습니다. 감식팀은 추가 분석을 계속했고 금융팀은 돈의 흐름을 샅샅이 추적했죠. 증거는 재판까지 이어졌고 공소장엔 포장지, 감식 결과, 블랙박스 음성, CCTV 화면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증인 진술이 모두 포함되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큰손의 체포는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던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순간이었죠. 곽 형사는 말없이 담담히 사무를 마쳤습니다. 그의 눈빛엔 피곤함과 함께 약간의 만족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편의점으로 돌아온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영호는 커피 한 잔을 따라 마시며 작게 중얼거렸죠. 참 희한한 세상이야. 한 봉지 감자칩이 이렇게 많은 것을 드러내다니. 수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군요. 이렇게 큰 손을 잡는 과정은 증거의 집약과 인내 그리고 사람들의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법은 때로 느리지만 증거가 쌓이면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날 배웠습니다. 결말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준호는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는 처벌 대신 상담과 재활을 선택했고 지역사회가 그를 돌보는 쪽으로 합의가 났죠. 큰손과 중간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의외의 범인, 그 노인도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복잡하고 인간적이었지만 결과는 달랐죠. 사건 이후 편의점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수지는 가끔 와서 차를 마십니다. 표정은 조금씩 안정되어 갑니다. 영호는 창밖의 하얀 거리를 보며 작은 것에 귀 기울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작은 사건도 때론 큰 진실의 단서가 됩니다. 귀 기울이는 일, 관찰하는 일, 그리고 용기 내어 말하는 일이 누군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정밀 감정과 CCTV로 진실을 밝혀낼 수는 있지만 결국 사람의 증언과 용기가 사건을 해결하게 합니다.
오늘 당장 해볼 것 하나. 오늘 밤 주변 이웃의 작은 말과 행동에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 한마디가 큰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이라면 누구에게 먼저 귀 기울이시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밤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밤 보내세요. 어느덧 편의점의 날이 밝아오네요.